안녕하세요. 이미지 메이크업 1주차 2교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이크업 2교시 메이크업의 표현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의 표현 요소를 일단 보면요. 가장 중요한 건 얼굴의 이상적인 얼굴형 비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마랑 코, 입을 기준으로 3등분을 했을 때 1대 1대 1이 나오면 가장 이상적인 얼굴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입술도 인중과 입 그리고 입 중간 그쪽으로 턱 끝까지 해서 1대 1대 1로 나오면 정말 가장 이상적인 하관이라고 하는데요. 좀 요즘에는 동안의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하관이 약간 짧아진 추세예요. 그래서 예전의 비율보다는 1대 1대 0.9, 0.8, 0.8은 0.9 정도의 비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얼굴의 세로 분할은요, 5등분으로 해서 오른쪽 헤어라인에서 눈꼬리까지, 그리고 눈꼬리에서 눈 앞머리까지, 그리고 코 중앙, 그쵸? 해서 왼쪽 눈꼬리까지, 그리고 또 왼쪽 눈꼬리에서 또 눈 앞머리에서 눈꼬리까지, 또 그리고 눈꼬리에서 왼쪽 헤어라인까지 해서 5등분으로 해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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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가장 이상적인 얼굴 비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눈썹은요, 콧망울 끝에서 그리고 눈 전체의 언더라인의 점막 끝, 눈꼬리 끝과 끝을 직선으로 연필이라든가 A4니 여러 가지 펜슬이 있겠죠. 그런 것들 연결을 해서 그 직선으로 만나는 그 부분이 만나는 그 윗점 부분이 눈썹 꼬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눈썹 산은요, 눈매에서 눈동자가 끝나는 부분이 눈썹 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앞머리는요, 요즘 표준형과 일자형, 직선형이 좀 눈썹의 트렌드이긴 한데, 앞머리와 뒷 눈썹 꼬리가 좀 일자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눈썹은 전체 눈썹의 앞머리와 산이 3분의 2의 길이에 해당하고, 또 산과 꼬리는 3분의 1의 기준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눈썹을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눈썹은 결 정리를 먼저, 그죠? 아무래도 방향이 한 방향으로 예쁘게 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지그재그로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 정리를 해주고, 또 이제 전체적인 비율에 맞춰서 산의 위치라든가 꼬리의 위치, 아까 꼬리의 위치는 알려드렸죠. 콧망울 끝, 눈 끝을 일직선상으로 해서 위로 올린 부분이 눈썹 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지점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없는, 그렇죠, 지저분해 보이는 잔털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눈썹을 정리를 해주시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눈썹의 형태의 분류에 따른 이미지예요. 그래서 아치형은 아무래도 좀 여성스럽고 좀 올드한 느낌이 나겠죠. 그래서 그런 아치형은 우아하면서도 고저스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이 나고요. 또 각진형은요, 지적이고 단정하고 좀 세련된 느낌이 나지만 자칫 잘못하면 좀 세 보이는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직선형은 활동적이긴 하지만 사선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좀 화가 난 듯한 눈썹의 형태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너무 직선적인 느낌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자형은 좀 요즘 트렌드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형태의 좀 어려 보이는 컨셉의 눈썹을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형태별 분류 이미지를 보면요, 기본형, 이제 역삼각형은 기본형의 눈썹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리고 긴 형은 일자형이에요. 아무래도 얼굴이 길기 때문에 얼굴을 일자로 가로로 끊어주는 효과를 위해, 얼굴이 좀 짧아 보이는 효과를 위해 일자형의 눈썹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둥근형은 산이 있는 눈썹 형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왜냐면 산이 위로 올라가면 전체적인 시선이 위로 올라가 보이기 때문에 얼굴을 좀 길어 보이게끔 연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각진형 또한 둥근형처럼
얼굴이 좀 짧아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치형으로 연출을 해주시는 게 좋은 이미지를 연출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눈화장을 볼게요. 눈화장은요, 이제 뭐 눈매를 수정하고 또 다양한 컬러를 사용을 해서 음영을 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명칭으로는 뭐 눈 앞머리, 그리고 뭐 메인 컬러, 눈썹뼈는 이제 하이라이트를 대부분 좀 환하게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눈썹뼈 밑에가 아이홀이에요, 그렇죠? 아이홀 메이크업을 사용하는 그런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점막각 위에 점막각 가장 가까운 부분은 포인트 컬러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눈썹 꼬리, 그리고 언더. 전체적으로 섀도우를 할 때는 위에 점막에서 눈썹 방향으로 그라데이션을 해주고, 그라데이션의 뜻은요, 색이 있는 상태에서 점점 없어지는 그런 테크닉을 그라데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색의 단계, 뭐 1차 색, 2차 색, 3차 색을 이용해서 점점 색이 없어지게끔 프레임 기법을 사용을 해주고요. 그리고 꼬리도 그 색에 맞춰서 뒤에서 앞으로 자연스럽게 색이 없어지는 그라데이션 기법을 활용해서 눈 화장을 해주시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이섀도우는요, 여러 가지 컬러가 있겠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면 점막에는 가장 진한 색깔이 보여요.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색깔이 점점 연해지겠죠. 그래서 그림에서처럼 눈썹 점막에서 눈썹 방향으로 올라갈 때 1차 색은 그 경계 라인, 눈썹뼈, 그쵸? 경계 라인까지 풀어서 점점 없어지게끔 발라주고, 2차 색은 눈 점막에서 그 1차 색 기준보다는 조금 더 작게, 그래서 메인 컬러의 색을 입혀주고요. 그 다음에 3차 색은 눈매가 그윽해 보면서 좀 더 뚜렷해 보이게끔 좀 더 진한 색을 사용을 해서 쌍꺼풀 부위나 아니면 끝쪽 라인에서 앞으로 그라데이션 할 수 있게끔 연출을 해주시는 게 가장 프레임 기법에서의 가장 좋은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색상 선택은요, 의상색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TPO에 맞는, 그리고 또 계절, 또 선호색, 그리고 유행색, 요즘 유행색의 키워드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리고 눈매 형태, 눈이 되게 부었는데 핑크나 이런 것들, 뭐 화이트를 사용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눈의 형태를 잘 고려해서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파우더 타입, 뭐 스틱 타입, 그쵸? 그래서 파우더 타입은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발색은 근데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왜냐면 가루가 날리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발색이 좀 떨어지고 가루 날림이 있긴 한데, 그래도 가장 많이 쓰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틱 타입은 발색이 좋고 좀 사용하기도 편하지만 뭉칠 수 있는 단점이 있고요. 또 크림 타입은 발색력이 좋으나 또 스틱 타입보다는 더 유분력이 있어요. 그래서 쌍꺼풀 라인에 이렇게 끼는 자국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 세심하게 테크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섀도우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제가 처음 설명드렸던 기본 기법, 점막에서 눈썹 방향으로 색이 점점 없어지는 걸 프레임 기법이라고 해요. 일명 이제 그라데이션, 섀도우의 그라데이션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프레임 기법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세로 가로 기법, 그쵸? 가로는 뒤에서 앞으로, 눈 끝에서 앞으로 색을 빼주는 거고요. 세로는 위아래로 해서 밑에서부터 위로 방향의 그라데이션을 연출을 해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닫힌 홀은요, 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뼈 라인에서 경계로 색을 음영을 줘서 눈매가 들어가 보이는 서양 메이크업의 일종이죠. 눈매가 들어가 보이는 메이크업인데, 닫힌 홀은 아이라인 부분과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아이라인 부분에서 섀도우가 맞닿아서 닫혀 보이는 느낌이 닫힌 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열린 홀은 아이라인과 섀도우가 닿지 않고 뒤쪽이 튀어있는 홀을 열린 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눈 형태에 따른 섀도우 기법인데요. 작은 눈은요, 위쪽 아이라인을 좀 굵게 그려서 전체적으로 눈매가 또렷해 보이게끔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눈두덩이 이제 살이 좀 많은 사람들은요, 펄이나 좀 밝은 계열은 좀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더 눈이 부어 보이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래로 처진 눈은요, 포인트 이제 뭐 아이라인이나 그러면 3차 포인트 좀 진한
그 윤곽이나 이런 진한 메이크업을 하는 그런 포인트 강한 색은 약간 상향으로 위로 올려서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간 룰은 아무래도 좀 꼬리를 낮춰서 수평으로 좀 아래로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미간이 좁은 눈은요, 포인트 하이라이트를 앞쪽에 줘서 좀 넓어 보이는, 팽창돼 보이는 느낌을 주시는 게 좋고요. 미간이 좁은 눈은요, 앞에 이제 진한 색들의 포인트를 줘서 수축돼 보이는, 진한 색은 아무래도 수축돼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한 색의 포인트를 줘서 눈매가 좀 더 넓어 보일 수 있게끔, 더 넓어 보일 수 있게끔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아이라인의 기능인데요. 눈매를 좀 선명하게 만들고 눈의 모양을 수정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아이라인의 길이를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좀 과하고 좀 크게 그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제 화면상으로 보여드려야지 조금 더 효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기준점이 내가 눈매가 처졌다라고 하면 언더라인에서 상향으로 그려주시고, 내가 눈매가 많이 올라간 편이다라고 하면 윗라인에서 하향으로 눈 라인을 빼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의 눈매 형태에 맞춰서 아이라인을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종류는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펜슬 타입은 좀 표현하기가 좀 쉬워요. 하지만 얘가 이제 크레파스 타입이라, 유성 타입이라 좀 번지기가 쉽고, 뭐 눈물이나 유분에 의해서 잘 번지기 때문에 뭐 지성 피부나 눈물이 많으신 분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리퀴드 타입은 번짐은 없고 지속력은 좋지만 하고 나면 번쩍번쩍하고 색깔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광택감이 있어 좀 인위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내추럴한 화장을 할 때는 좀 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K타입은 물이나 스킨에 섞어서 사용하는데 좀 번거로울 수 있지만 좀 선명하게 연출이 가능하시고요. 또 보펜 타입은 광택이 수분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광택이 없고 좀 자연스럽게 선명하게 잘 그려지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젤 타입은요, 유분 타입이긴 한데 번짐도 많지 않고 지속력도 우수해서 좀 자연스럽게 잘 표현이 되긴 하지만 잘 마르지가 않아요. 쉽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니까 좀 화장을 빠르게 급하게 하실 때에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스카라의 기능이에요. 마스카라는 아무래도 알리시겠죠? 속눈썹을 풍성하게 보이게끔 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또 풍성하게 보이게 하면 당연히 눈매 또한 선명하게 뚜렷하게 보이겠죠? 종류는 볼륨 마스카라, 롱래쉬, 워터프루프, 뭐 컬러 마스카라 등이 있어요. 그래서 볼륨 마스카라는 빈약한 속눈썹, 그쵸?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 롱래쉬는 섬유질이 들어있어서 길이감을, 눈썹의 길이를 더 길어 보이게 연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는요, 아무래도 수분에 강하겠죠? 그래서 여름철이나 아니면 뭐 물놀이를 갔을 때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컬러 마스카라는 뭐 환타지나 아니면 개성 있는 뭐 화보 촬영이라든가 광고 촬영을 할 때 사용하는 마스카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속눈썹은요, 전체적으로 속눈썹을 붙여서 눈매를 보완하고 또 눈매가 풍성해 보이게끔 연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붙이는 방법은, 속눈썹은 붙이기 전에 눈의 크기를 확인을 하시고 붙이셔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너무 크게 붙이면 앞뒤로 찔려서 눈물이 나거나 너무 불편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눈의 크기에 맞춰서 적정하게 잘라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눈썹 뿌리, 대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글루를 잘 발라서 전용 풀을 잘 사용을 해서 꼼꼼하게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지 않게 잘 붙이는데 잘 말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한 번에 붙였을 때 잘 붙지 않으면 좀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한 번에 잘 건조시켜서 붙여주고, 또 그리고 붙이고 난 후에 아이라인을 그 위에 한 번 더 덮어주시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밀착력 있게 붙여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내 눈썹과, 그죠? 인조 속눈썹이 따로 놀지 않게, 그쵸? 따로 놀지 않게 마스카라를 이용을 해서 잘 붙여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조 속눈썹의 종류는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통 속눈썹 옆에 양쪽 2개씩 놓여 있는 것들 보이시죠? 그래서 통 속눈썹은 풍성하고 뭐 전체적으로 사용하기가 좀 편해요. 한 번에 붙이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낱개 속눈썹은요, 자연스러운데 붙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나하나 가닥가닥 붙이는 경우도 있고, 또 양 조절과 여러 가지를 해야 되고, 또 사이사이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반면에 또 자연스러운 눈썹을 연출할 때는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브러셔예요. 브러셔의 기능은 전체적으로 음영을 넣어주고 또 얼굴에 혈색감을 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타입으로는 브러쉬, 뭐 케이크 타입, 크림 타입. 저 앞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케이크 타입은 브러쉬로 사용을 하고 크림 타입은 파우더하기 전에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위치는 눈동자 기준으로 안쪽으로 메이크업 할 때 그 눈동자의 반 정도 코끝 사이로 뒤에서 앞으로 정도 넘어오면 되는데 요즘 동안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게 원칙과 그러니까 위치에 대한 그런 비율적인 거지만 트렌드에 맞춰서 브러쉬를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앞에서 뒤로 그라데이션 하거나 아니면 애플존 있죠? 양쪽 볼 센터를 애플존이라고 합니다. 애플존에다가 브러쉬를 올려주면 좀 더 귀여운 느낌의 동안적인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위치를 선정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브러쉬 위치에 따른 이미지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볼 중앙에 터치, 애플존에 터치를 하면 귀엽고 발랄한 이미지를 연출하실 수가 있고요. 또 볼 중앙에서부터 살짝 아래로 넓게 터치를 하면 이것 또한 동안 메이크업을 연출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추럴 이미지를 연출하려면 뒤에서부터 광대뼈를 감싸게 윤곽을 좀 살려서 자연스럽게 C커브에 볼 터치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그리고 좀 섹시 컨셉으로 메이크업을 하실 때에는 구렛나루 쪽에서 입술 방향으로 좀 옆에 광대 위쪽으로 해서 좀 음영을 넣어주시면 좀 섹시한 컨셉을 이미지를 연출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얼굴 형태에 따라 뭐 긴형, 둥근형, 뭐 역삼각형 아니면 뭐 마름모 또 사각형 이런 얼굴 형태에 따라 볼터치도 다르게 연출을 해주시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얼굴 형태에 따라 어떻게 볼터치를 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형은요, 얼굴이 길기 때문에 볼터치를 가로로, 눈썹처럼 가로로 끊어서 뭐 앞에서 뒤든 뒤에서 앞이든 가로로 끊어서 브러싱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둥근 형은 아무래도 얼굴이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사선 방향으로 브러셔를 해주셔야 얼굴이 좀 더 가름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각진형은요, 코끝 방향으로 둥근형처럼 좀 둥글려서 얼굴이 좀 더 갸름해 보이게끔 연출을 해주시는 게 좋고, 역삼각형은 볼에 살이 많지 않고 V라인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애플존에 좀 가볍게 동안의 컨셉으로 브러셔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는 얼굴을 밝게 해서 아무래도 화이트 계열이나 뭐 밝은 컬러를 사용하게 되면 입체감 있게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입체감을 부여해 주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은 뭐 크림 타입, 파우더 타입, 리퀴드 타입이 있는데 뭐 크림 타입은 아무래도 그 유성 타입이라서 파우더를 하시기 전에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 또 파우더 타입은 파우더를 하신 후에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파우더 타입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라 보시면 되고, 요즘에 반면에 파우더를 많이 안 쓰는 게 트렌드이기 때문에 같은 제형, 그쵸? 파운데이션만 썼을 경우에는 크림 타입으로 하이라이트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리퀴드 타입은 수분이 강하기 때문에 제 베이스 제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얼굴의 혈색감이 좀 화사해 보이게끔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라이트 위치는요, 코 있죠. 코가 높아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이마의 정중앙. 이마 요즘에 뭐 필러도 넣고 많이 하죠. 이마가 튀어나와 보이는, 볼록하게 튀어나와 보이는 게 대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튀어나와 보이는 효과가 있게끔 이마의 정중앙, 그리고 눈 밑 애교살.
눈 밑이 밝게 빛나야 눈이 전체적으로 어려 보이고 또 신비스러워 보이면서 동안의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눈 밑과 눈 밑 사이에 하이라이트를 해주시면 좋고요. 턱 중앙에 연출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하이라이트에 따른 위치예요. 그래서 긴 영은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얼굴이 길기 때문에 코는 완벽하게 한 번에 다 이렇게 넣으시면 얼굴이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면 얼굴 긴 영은 코 또한 긴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코는 코끝만 살짝 올려준다던가, 그리고 또 긴 영은 양쪽 가로의 폭이 좁기 때문에 눈 밑에 하이라이트 그리고 턱 인중 쪽에 하이라이트를 가로 방향으로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둥근 영은 전체적으로 방향을 세로 방향으로 해서 얼굴이 길어 보이게끔, 시선처를 그렇게 해서 얼굴이 좀 길어 보이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각진영은 중앙 부위 위주로, 왜냐면 사이드가 컴플렉스이기 때문에 얼굴 중앙에 시선이 다 갈 수 있게끔 중앙 부위 위주의 터치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역삼각형은 얼굴이 작고 V라인이기 때문에 이마를 해주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이마는 워낙 크니까 넓은 편이고, 그래서 콧날이나 턱 쪽에 위주로 해서 하이라이트를 연출을 해주시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쉐딩은 음영, 어두운 걸 넣어서 축소돼 보이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형에 따라서 쉐딩은요, 긴 형은 위아래가 길겠죠. 턱끝과 헤어 위쪽, 그쵸? 헤어 쪽, 헤어 라인 쪽으로 해서 센터, 정중앙을 해서 쉐딩을 해주시기 좋고요. 둥근형은 양쪽 볼이 통통하겠죠. 그래서 볼 쪽 양쪽 사이드를, 각진형은 이마의 양끝, 그리고 광대, 이제 이런 턱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쉐딩을 해주시면 좋고, 역삼각형은 아무래도 턱이 뾰족하고 이마가 넓기 때문에 이마 양 사이드와 턱 끝에 쉐딩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입술이에요. 입술은 입술의 기능은요, 그죠? 색상에 따라 여러 가지의 이미지를 연출을 해줄 수 있고, 또 입술 형태에 대한 수정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또 입술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겠죠. 그리고 또 건강한 혈색을 연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술은 립스틱, 립글로즈, 립라이너, 립밤, 립크레용, 틴트 등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또 입술 부위는 전체적으로 구각이라고 하고, 그쵸? 입술벽, 입술산 이렇게, 그리고 윗입술, 아랫입술, 그쵸? 인중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술 커브에 따른 이미지를 살펴볼게요. 그래서 아웃커브는 좀 섹시하고 도발적인, 매력적인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화면에, 사진에 보는 마릴린 먼로는 아웃커브에서 좀 더 섹시한 컨셉으로 이미지를 바꾸고 싶을 땐 아웃커버로 연출해 주시면 좋고요. 또 이제 직선 커브는 활동적이면서 지적인 이미지를 연출을 해 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커브는 좀 부드럽고 차가운 이미지. 지금 두 번째 보시면 크레타 가르보예요. 좀 인커브로 해서 입술을 작게 좀 표현을 해주면서 좀 더 차가운 이미지를 연출해 주실 수 있고요. 또 입술이 큰 것보다는 작은 게, 지금 릴리안 기시죠. 그래서 릴리안 기시는 흑백 영화의 대부라고 보시면 돼요. 여성 영화 배우 중에. 그래서 릴리안 기시는 좀 더 여성스럽고 청초한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 작은 입술을 연출을 했다고 합니다. 자, 컬러별 이미지를 살펴볼게요. 입술의 컬러별 이미지는요, 핑크는 귀엽고 로맨틱하고 사랑스러운 이미지고요. 코랄, 오렌지는 활동적이고 발랄한 이미지.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운, 그쵸? 레드 브라운은 우아하고 차분한 이미지. 그 다음에 이제 레드는 강렬하고 섹시한,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색에 따른 립스틱 색상은요, 흰 피부는 아무래도 쿨톤이니까 분홍이나 보라색 계열, 그리고 또 희고 붉은 피부는 자주색. 왜냐면 그 붉은색이 웜톤이라 자주는 약간 보라 계열의 쿨톤이 섞여 있는 계열이라 붉은 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노르스름한 피부는 주홍 계열로, 그리고 짙은 황색 피부는 황색 태닝한 피부인데 핑크색이나 좀 밝은 컬러를 바르게 되면 입술만 따로 놀아 보이기 때문에 비슷한 계열의 색조를 맞춰서 립스틱을 선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입술 형태별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얇은 입술은 위아래를 곡선 약간 늘려서, 그쵸? 아웃 커버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뭐 두꺼운 입술은 좀 작게 수정을 해주면 좋지만, 그래도 이제 너무 작게 하면 선이 보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또 입술이 지저분해 보이는 효과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선을 잘 살려서 작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 처진 입술은 위로 올라가 보이게끔, 입꼬리가 올라가 보이게끔 연출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작은 입술은 전체적으로 양쪽의 구각을 늘려서 좀 더 입술이 시원스럽게 커 보이게끔 연출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메이크업의 표현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세계 이미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